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64강을 시작합니다. 64강 첫 번째 글자는 하늘에 떠있는 별, 별성입니다. 이 별은 햇빛을 받아서 빛이 생긴 하늘의 별을 뜻하는 글자인데 글자 구조를 보면 별성의 글자 구조는 태양을 뜻하는 날일과 날생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빛이 생긴 하늘의 별을 뜻하는 별성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빛이 생긴 하늘의 별을 뜻하는 별성. 별성이 들어간 활용어 행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단일 행자의 별성을 쓰면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그 별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행성입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명의 별입니다. 다음 글자는 성인성자입니다. 이 성인이라는 글자는 그 신의 뜻을 귀 기울여서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성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글자 구조를 보면 귀를 뜻하는 귀이가 있고 말을 한다는 입구가 있고 중요한 임무를 뜻하는 청간 임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 성인성의 글자이면은 신의 뜻을 귀로 잘 듣고 또 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은 성인성입니다. 신의 뜻을 귀로 잘 듣고 또 그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은 성인성입니다. 성인성이 들어간 사자성어 성인군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성자, 사람인자, 인군군자, 아들자자를 써서 덕망이 있고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우러름을 받는 인물을 성인군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소리성입니다. 이 소리는 성경과 같은 그러한 악기를 두드리고 치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글자인데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당악이라고 하는데 악, 당악, 향악 이 세 가지 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우리나라 국악원의 영상이지만 원래 이 평경이라고 하는 악기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악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때 유물이 남아있는 거죠.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네, 선비사 모양의 장식에 그 경쇠가 있고 치고 두드린다는 칠복이 있고 그리고 듣는다는 귀이가 결합된 소리성이죠. 선비사 모양의 장식, 그 경쇠를 치고 두드리면 귀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성. 선비사 모양의 장식에 그 경쇠를 치고 두드리면 귀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성입니다. 소리성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달을 이자, 입구자, 한 가지 동자, 소리성을 써서 입은 다른데 같은 소리가 난다는 뜻은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이 똑같음을 이루는 말을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배울 글자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한평생 지나온 세월을 뜻하는 해세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한평생을 지내온 그 세월을 뜻하는 해세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한평생을 지내온 그 세월을 뜻하는 해세입니다. 해세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세자, 떼시자, 바람풍자, 풍속속을 쓰면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행사를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보넬송자입니다. 자, 보넬송의 글자 구조를 보면 8팔의 하늘천 그리고 쉬엄쉬엄 갈착이 결합되어 있죠. 원래 8팔의 하늘천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집을 이제 떠나시는 손님을 마주하면서 보내드린다는 보넬송입니다. 자, 그런데 글자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구조를 보고 글자를 기억하겠습니다. 8월의 밤하늘에 횃불을 들고 걸어가시는 손님의 앞길을 밝혀서 보내드린다는 보넬송입니다. 8월의 밤하늘에 횃불을 들고 걸어가시는 손님의 앞길을 밝혀드리는 보넬송입니다. 보넬송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넬송, 옛구, 맞을령, 새신을 쓰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받을수입니다. 받을수 그림을 보시면서 물건을 주고받는 그림이 보이죠? 자, 네, 받을수의 글자 구조를 보면 이 손톱조, 손을 뜻하는 글자이고 덮을멱은 덮다, 엮다, 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건을 손으로 덮어서 또 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잡은 물건을 내 손으로 받는다는 받을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잡은 물건을 내 손으로 받는다는 받을수입니다. 네, 받을수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수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받을 수자에 상줄상을 쓰면 상을 받다라는 말이고, 수동하면은 받을 수의 움직일동을 써서 나무로부터 움직임을 받는다, 작용을 받는다는 뜻이 수동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줄수입니다. 줄수의 글자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손수의 변형이 있고 뒷부분에 앞서 배웠던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줄수의 이야기는 손으로 받은 물건을 또다시 주는 줄수입니다. 손으로 받은 물건을 또다시 주는 줄수입니다. 줄수에는 손이 하나 더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줄수의 일업을 쓰면 학교에서 학업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수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하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줄 숫자에 받을 수를 쓰면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금품 수수하면 금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은 지킬 수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집을 뜻하는 집면이 있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죠. 자, 그래서 집안을 손으로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집안을 손으로서 지키는 지킬수, 집안을 마디촌 손으로서 지키는 지킬수입니다. 지킬수가 들어간 활용어 수비라고 하는 말 있죠. 지킬수에 가출비를 쓰면 일정한 지역을 적이나 상대로부터 지켜서 방어한다는 뜻이 수비라는 말이고, 수세라고 하면 지킬수 형세세를 써서 적을 맞아 지키는 형세인데 내가 힘이 밀려서 힘이 붙여서 그 밀리는 형세를 수세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볼시입니다. 볼시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보일시의 볼견이 있죠. 보일시는 제사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볼시입니다. 보일시에 볼견이 결합된 볼시입니다. 제사에 신의 모습이 보이는 볼시입니다. 도외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도도 바깥에 그리고 볼시를 쓰면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내 시선 안에 두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외시란 말이고, 백안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흰백 눈안 볼시를 쓰면 업신여기거나 냉대하면서 흘겨본다. 백안이라고 하면 검은 눈동자가 있는데 흘겨본다는 뜻입니다. 흰 눈동자가 나오게.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시험시입니다. 이 시험시는 시험을 치는 입장보다도 시험을 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자,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원의 법칙이 있죠. 자, 그래서 말로써 어떤 일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검증해보고 시험해본다는 뜻이 시험시입니다. 말로써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아닌지 검증하고 감독하고 시험하는 시험시입니다. 말로써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고 감독하는 시험시입니다. 네, 시험시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시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시의 그림도를 쓰면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시도라고 합니다. 고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검정고시, 국가고시. 생각할 고자에 시험시를 쓰면 학력을 알아보고 또 그 통과한 사람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시험을 고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64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네, 별성, 햇빛을 받아서 빛이 생겨서 하늘의 별이 된 별성, 별성. 다음은 성인성입니다. 신의 뜻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입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임무를 뜻하는 성인성, 성인성. 다음은 소리성입니다. 선비사 장식 모양의 그 경쇠를 치고 두드리면 귀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성, 소리성. 다음은 해세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오랜 세월을 지나온 그 시간을 뜻하는 해세, 해세. 다음은 보넬송입니다. 8월 밤하늘에 횃불을 들고 가시는 손님의 앞길을 밝혀드리는 보넬송, 보넬송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받을 수입니다. 남의 손으로 잡은 그 물건을 내 손으로 받을 수, 받을 수, 줄 수입니다. 손으로 받은 물건을 주는 줄수, 줄수. 다음은 지킬 수입니다. 집안을 내 손으로 지키는 지킬 수, 지킬 수. 다음은 볼시입니다. 제사에는 신이 보이는 볼시, 보일시의 볼견은 볼시, 볼시. 다음은 시험시입니다. 말로써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하고 시험해보는 시험시, 시험시. 네, 여러분 64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